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가 들어오면서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당이 보는 내부 판세도 재밌는 상황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며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사로 쏟아지는 발언 주요 부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져 싸우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문제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일꾼들인데 그 모습들이 빨간색, 파란색, A 지역 출신, B 지역 출신 나눠 싸우더라도 우리 주인들끼리 편 나눠서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싸우면 그 정치인들한테 붙어서 우리까지 편 나눠 싸울 게 아니고 그 정치인들이 왜 싸우나를 잘 봐서 나쁜 의도를 가진 주인을 배반하는, 주인을 거역하는 잘못된 일꾼들을 골라내서 심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도 나하고 출신이 같으니까, 못된 짓을 해도 나하고 같은 색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옹냐 해주면 나쁜 사람이 유리한 이상한 세상 되지 않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방치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싸우면 아이고 또 싸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왜 싸우다를 잘 봐서 그중에 국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그가 이기게 해주는 게 바로 주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작은 차이들을 극복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무슨 이념, 가치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치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 그 자체죠.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되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바로 이 처절한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정하는데 그게 빨간 정책이면 어떻고 파란 정책이면 어떻고 왼쪽에서 온 거면 어떻고 오른쪽에서 온 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밝게 만들 그런 정책이면 다 잘 쓰면, 그래서 좋은 성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화해하고 포용하고 통합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경영을 맡는 정치 집단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대통령, 통령 크게 통합해서 하나로 함께 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 개모임 동창회 회장도 내가 아랫마을 출신인데 저 윗마을 출신 회장 이겼다고 해서 아랫마을만 좋아하고 윗마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게 개모임 동창회가 되겠습니까? 회장이 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더라도, 그 한쪽 편의 힘으로 회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배제하기 위해서 된 거라면 그건 전쟁이죠. 그럼 제거하고 독식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한쪽을 대표해서 이기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에 전체를 고려하고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편을 갈라가지고 없는 편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고 내 편만 챙기고 상대편은 제거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시사하게 말이죠. 졸렬하게, 유치하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거 할 때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도 짧고 5년은 더더욱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일은 태산이고 그 태산 같은 일을 하기도 바쁜데 남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너 전에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지, 너 더 괴로워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진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과 전략본부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이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체 조사와 공표된 조사, 역대 투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공표된 조사 결과에 실제 투표율을 대입하면 지지율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국민의힘 분열로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존재한다. 지지도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는 5월 17일 기자들에게 최근 판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한동훈 전 후보의 유세 합세, 그리고 우리 당을 조금 떠났던 지지자들의 마음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루 홈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이제 남은 선거 기간 여론의 흐름과 실제 선거 결과에서 집중적으로 관찰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의 실제 득표율입니다. 1987년 이후 과반 득표율은 2012년 당선된 박근혜가 51.56%로 유일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이재명 후보 지지도는 박근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박근혜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득표율은 임기 초반 국정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1위와 2위의 득표율 격차입니다. 대선 득표율 격차가 너무 크면 야당이 재구시를 할 수 없습니다.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는 지난 대선 때의 0.73%포인트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에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승패를 뒤집지는 못하겠지만 꽤 많이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셋째, 개장수의 득표입니다. 어제 토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준석은 인성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그걸 떠나 확실한 2030 남성들에 대한 팬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차기 정부 내에 그 싹을 밟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집행하는 엄중한 행사입니다. 다시는 윤석열처럼 부자격자를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에 앉히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경제와 외교, 안보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주면 좋겠습니다. 내란 종식을 확실히 하고 법비들을 제대로 참교육해 진정한 법치를 복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